자, 오늘은 13단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문자의 개수를 줄여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자가 있으니 그 문자를 줄여서 우리가 알기 쉬운 한두 개 문자로 줄인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문자의 개수를 줄이자 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1번 연립 1차 방정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이 연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의 근을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ax 플러스 by는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을 찾을 때 일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먼저 x 앞쪽에 있는 개수인 a-와 a 그 다음에 y 앞쪽에 있는 b-와 b 이것의 비율은 뭘 뜻하냐면 기울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a, b와 a-, b-가 두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분의 c, c-와 c의 관계 요거는 뭐냐면 얘는 지나는 점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완벽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두 개 이쪽에 A와 A-는 기울기, C는 지나는 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전체적으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 자, 보세요. 1차 연립방정식은 달리 해석하면 얘는 직선입니다. 두 직선이 돼서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근의 모양이 약간 달라져요. 근이 몇 개인지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이 1차 연립방정식이 해가 한 쌍일 조건은 뭐냐면 직선으로 해석하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돼요. 교점이 한 개여야 됩니다.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상태는 기울기가 다르다. 이때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다른 거는 A-와 A의 비율하고 B-와 B의 비율, 이 기울기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은 하나야. 그때 연립방정식의 해는 딱 한 쌍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해가 없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해가 없다라는 거는 그걸 만족하는 게 없다는 얘기고 직선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 즉 얘네들은 뭐를 표시하는 거다? 두 직선이 평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행하고 있다는 거는 기울기는 동일해야 되니까 기울기의 비율이 동일하다. 앞쪽의 기울기는 동일한데 지나는 점마저 똑같으면 일치하니까 일치는 아니죠. 평행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비율, 지나는 점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없다라는 말을 가끔 옛날 용어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불능, 얘는 불가능, 가능하지 않다,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두 직선이 이렇게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일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표시하는 비율인 A-분의 A와 B-분의 B가 똑같고 C-분의 C마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예전 용어로는 부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반대, 아니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할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으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그것에 해가 존재할 m의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가 존재할 때는 첫 번째 해가 한 쌍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겠죠. 해가 한 쌍이 나오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때, 이때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을 조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쪽은 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가 한 쌍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있는 x와 y의 비율, 이거는 같고, 이 뒤쪽에 있는 지나는 점의 비율, c의 비율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m-1분의 3m 하고 그 다음에 m분의 4하고는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 즉 요것이 m이죠. m하고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자, 해가 한 쌍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비율이 어때야 돼요? 서로 달라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이거와 m분의 4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3m제곱 이것이 8m-4하고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3, 1, 2, 2, 마이너스 붙이면 대각선으로 8이 나오니까 3m-2, 그 다음에 m-2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m은 3분의 2가 아니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m은 2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가 한 쌍일 조건은 m이 3분의 2가 아니고 m이 2가 아닐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2m-1분의 3m하고 그 다음에 m분의 4라는 기울기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 즉 요거는 m이죠. m의 비율하고 이 앞쪽의 기울기의 비율과 지나는 점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지만 일치해야지만 얘네들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걸 계산하는 건 이쪽에 다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등호에 3m-2 m-2가 0이 돼서 이때는 m이 3분의 2가 되거나 또는 m이 2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것만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m분의 4가 m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m제곱이 4가 되는 것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은 뭐가 되냐면 2 또는 m이 마이너스 2도 만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는 m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m은 2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m이 3분의 2가 아니고 m이 2가 아니었는데 무수히 많을 때 m이 2가 추가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치면 따라서 해가 존재할 조건은 m이 3분의 2가 아니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2차 연립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은 식 자체가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 두 개가 연립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 다른 걸 떠나서 1차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차식을 만들면 그 1차식을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식을 넘긴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1차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식이 어떻게 돼 있건 2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패턴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을 만들 수 있으면 패턴 무시하셔도 관계없어요. 빨리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에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먼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만들어 라는 얘기예요. 1차식을 만들자.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일 높은 차수인 최고차항을 싹 지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을 지울 수 있으면 1차식에 나오니까 얘도 1차식을 만들어서 대입을 시키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 소거해도 1차식이 안 나와.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해 보는 거예요.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통은 상수항을 소거한 후에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보통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형이라고 좀 특별한 형태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XY를 바꾼다 해도 동일한 모양이 나타나는 걸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X 플러스를 Y를 A로 XY를 B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x-y는 2,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볼 것도 없어요. 뭐냐면 1차식이 이미 있어. 그럼 이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어차피 연립방정식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거고 그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2차 연립방정식에서 1차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갈 거냐면 y는 3x-2라는 식을 여기에다 대입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x-2 플러스 3x-2 제곱이니까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계산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이라고 되고요. 지워주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한 문자로 만들어서 x를 구하고 다시 대입해서 y를 구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2차 방정식이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x는 2가 되는데 그러면 쌍으로 나와야 되겠죠. x가 1일 때는 y 값은 1이 되겠고요. x가 2일 때는 y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 쌍이 이 2차 연립방정식의 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2y제곱은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차와 2차로 된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그냥 풀이가 안 되니까 뭘 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보통은 뒷끝이 0이 되는 쪽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상수되어 있는 쪽은 인수분해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인수분해가 돼 보이네요. 얘는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이퀄 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x랑 y랑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은 16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몇이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16이 되고 x의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아, x제곱에 마이너스 8이면 해가 없네? 아니죠. 우리가 이미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라는 형태로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쌍을 그대로 쓰면 y 값도 어떻게 되냐면 x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라고 쓰시면 돼요. 얘는 사실은 두 가지가 섞여진 거죠. x가 2 루트 2i, y가 2 루트 2i,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 루트 2i, y가 마이너스 2 루트 2i.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이거를 뭐 복부호 동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따로따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래서 y는 항상 대입하는 게 아니라 편한쪽으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y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4y의 제곱 플러스 10y의 제곱 플러스2y의 제곱이죠. 2y의 제곱은 16 이렇게 되니까 16y의 제곱이 16이 돼서 y의 제곱은 1. 따라서 y 값이 1이나 또는 y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x의 값은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2 해서 이렇게 요 4개를 한꺼번에 써준 것이 결국은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해의 개수로 물어보는 게 좀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의 개수는 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풀어봐야지 중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가 2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2, 4 이거는 4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요 아래 게 2차식이죠. 이 위에 게 1차식이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해서 2가 2개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2차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뒤에 상수를 봤더니 둘 다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도 안 돼.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야 될 게 뭐냐면 최고차항을 소거시키는 거예요. 최고차항을 소거시키려고 봤더니 최고차항이 한꺼번에 소거가 안 돼. 이 뒤에 있는 상수들을 뭔가를 지워야 되는구나. 상수항을 소거시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요 전체에다 4를 곱해서 상수항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를 소거시키고 상수항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3을 곱해주면 6x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60y의 제곱은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4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2y의 제곱이 48이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빼서 상수항을 지우세요. 그러니까 0을 만들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1차식을 빨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 마이너스 28y의 제곱이 0이라고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2, 1, 그 다음에 4, 7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2x 플러스 7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y가 0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 이퀄 4y가 되는 경우를 한번 대입을 먼저 해볼게요. x 이퀄 4y가 되는 경우를 보면 x 대신 요 식에다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 좀 편한 식이 여기 있죠. 이게 약간 더 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를 해볼 텐데 16x의 y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8y의 제곱이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8을 하면 12y 제곱이 12가 되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y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y의 값이 1이나 또는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x의 값은 1일 때는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일 때는 x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에다 쓸게요.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7y가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 대신 마이너스 2분의 7y를 요 식에다 더 쉬운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4분의 49y제곱 마이너스 2분의 7y제곱 마이너스 8y의 제곱은 12라고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 4분의 4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8의 32 y의 제곱이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37 47 맞나요? 46
그래서 4분의 3 y의 제곱은 10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지워서 4고, 따라서 y의 제곱은 16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y 값이 4나 또는 뭐가 나와요? y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y가 4가 나오면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가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x가 1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합쳐놓은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해, 연립방정식의 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 개요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풀이는 마무리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보여주시도록 하세요. 자, 일단 얘는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면 2차 연립방정식을 하는 순서, 인수분해, 최고차항소고, 상수항소고, 대칭형 이런 순서로 좀 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뒤에 상수들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차식을 봤더니 2차식이 이쪽이에요. 아, 2배 시키면 삭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2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에다가 여기에다 2배를 시키면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가 12가 되겠죠. 얘네를 빼서 이 2차식을 싹 지워버리면 실제 남는 게 뭐냐면 x 플러스 3y는 0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차식을 빨리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됐죠? 그 1차식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3y를 대입해서 계산을 마무리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도록 하세요. 자, 다음 5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는 2,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이 인수분해가 되거나 최고차항이 소거가 되거나 상수항이 소거가 되거나 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모양을 딱 보자마자 x랑 y랑을 바꾼다 해도 식이 바뀌지 않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x랑 y랑 바뀌어도 식이 바뀌지 않는다. 아, 이건 대칭 형태의 연립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x 플러스 y를 a로 두고 xy를 b로 둬서 a, b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윗식에서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플러스 y 이퀄 2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2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2차 식이 하나 나온 거죠. 2차 방정식이. 자, 그 다음에 아래식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1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xy가 1이 되겠죠. 얘를 바꿔보면 a제곱 마이너스 3b 이퀄 1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두 개의 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자를 대입하면 되는데 뭐 B에 놓고 대입해도 돼요. 일단 이건 빼볼게요. 뭐냐면 최고차항을 먼저 소거시켜서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식을 빼서 a제곱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럼 1차식이 나오겠죠? 이게 뭐가 되냐면 b 플러스 a는 1이라는 식이 나와서 그러면 b는 1-a겠구나 라고 해서 걔를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3에 1-a는 1. 일단 계산에 자신이 있더라도 계산을 단계를 너무 점프를 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써가지고 쓰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a 이퀄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a는 4일 때는
b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 b는 0이 되겠어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를 이제 바꿔봅니다. 뭘로? x 플러스 y는 4가 되고 x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y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xy는 0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문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자를 풀어도 좋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뭐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은 0에 이것의 두근이 x랑 y야. 그러니까 여기에 근을 찾으면 그것이 xy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t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7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x가 2 마이너스 루트 7이면 y는 2 플러스 루트 7이라는 것이 나오고 x가 2 플러스 루트 7이라는 게 나오면 y는 2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이쪽을 보면 얘는 뭐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퀄 0이니까 t가 0 또는 1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t가 어차피 근이 xy니까 x가 0이면 y는 1이고 x가 1이면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4개의 형태의 쌍의 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특별한 유형의 연립방정식을 몇 가지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하고 xy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얘는 대칭형이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형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를 a로 두고 xy를 b로 둬서 첫 번째 식은 뭐냐면 x 플러스 y제곱 a제곱 마이너스 2b 이퀄 34라는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b는 15라는 식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b를 여기서 대입을 시키면 되겠네요.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입을 시키면 계산이 a제곱 마이너스 30 이퀄 34가 돼서 a제곱은 6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a가 8일 때 b는 15라는 것이 하나 하고 a가 마이너스 8일 때 b는 15라는 식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달리 말해서 x 플러스 y가 8일 때 xy가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때 xy가 15가 나오겠어요. 그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정식의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의 근을 찾아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3하고 5가 나오죠. 그러면 x가 3, y가 5가 나오고요. 또 x가 5가 되고 y가 3이 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단지 여기 중간에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이거는 2번 문제는 대칭형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번 문제 같은 유형을 순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는 거죠. x, y, y, z, z, x. 그러니까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형태, 순환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칭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패턴을 보면 보자마자 이건 이거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순환 형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를 하나씩 문자를 줄여가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쉬운 방식이 있어요. 하나씩 줄여가도 관계는 없지만 이럴 때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더해봅니다.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씩 있기 때문에 얘가 60이 되겠어요. 그러면 x랑 y랑 z랑 더한 게 30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가 5니까 z는 뭐가 돼? 얘는 25. 그 다음에 y 더하기 z가 35야. 그럼 x는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나오는 겁니다. x가 얼마? 마이너스 5고 y가 10이고 z가 25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다르게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x, y, z의 순서쌍을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5하고 10하고 25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xy 곱한 거, yz 곱한 거, zx 곱한 게 나왔죠. 이게 또 순환 형태예요. xy, yz, zx. 원래 자기 자신을 돌아왔기 때문에. 자, 얘는 관계식이 곱하기 되어 있는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얘네 전체 순환식 전체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 곱해져 가지고 몇이 나오냐면 50의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XYZ의 전체 제곱이 50의 제곱이니까 XYZ는 50이 된다.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YZ가 10이기 때문에 X는 뭐냐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Z하고 X, XZ가 50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부호를 그대로 똑같이 가시면 돼요. Z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 얘는 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동시에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잘 보면 x가 플러스 5이면 y도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5이면 y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일정해요. 그러면 z는 뭐가 되겠어요? z의 값은 이게 5잖아요. 그냥. 그럼 z는 그냥 10이네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x가 5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z는 뭐가 돼요? z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예,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플러스일 땐 플러스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이 경우를 나눠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XYZ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XYZ가 50일 경우와 두 번째로 XYZ가 마이너스 50인 경우 둘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하나로 가려니까 좀 불편해서 둘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자, 1경우는 XY가 5가 되면 Z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YZ가 10이면 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Y 값은 1이 돼서 이 관계식이 X는 5, Y는 1, Z는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XY가 5니까 Z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YZ가 10이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두 쌍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1, z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두 쌍이 나온다. 아까처럼 한꺼번에 처리하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y가 5니까 z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yz가 1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부호가 복잡할 때는 지금처럼 나눠서 문제 푸시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ax 플러스 y는 1, x 더하기 ay는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 모습도 뭐 대칭형? 순환형? 대칭형의 일부로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게 2차식은 아니니까 봅시다. ax 플러스 y는 1이고 x 더하기 ay는 1이에요. 이게 뭐 순환하는 형태 또는 대칭 형태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전체를 싹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에 x 더하기 y는 2라고 표현이 되겠죠. 뭐냐면 간단하게 식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값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나눌 겁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좌변은 0, 우변은 2라서 이 경우일 때는 뭐가 돼요? 얘는 해가 없다. 왜냐면 xy에 뭐가 들어가도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니까 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는 나눠서 x 플러스 y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1분의 2라고 되겠죠. 그럼 이거랑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연립을 시켜가지고 문자를 지우면 x, y가 쉽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빼기가 좀 불편해서 원래는 그냥 a 곱하고 뭐 해가지고 빼도 되는데 일단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내용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하고 요 식을 연결해서 두 개를 빼보겠어요. 그럼 a-1에 x, y는 지워지고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게 있고 여기가 이게 있으니까 a 값이 몇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이면 0x는 0이 돼서 이건 x가 뭘로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a가 1도 아니야. 1도 아니면 a를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그때 x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어요. 그걸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y 값은 a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쪽에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를 이제 답을 쓸 때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해가 없다. a가 1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a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러면서 a가 1도 아니면 그때는 x가 a 플러스 1분의 1이고 연립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쓰셔야 되죠. a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해 모양이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a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x 플러스 ay 플러스 z는 1, x 플러스 y 플러스 az는 1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거는 개요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정리를 해서 보여주시면서 확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요는 순환 형태의 식이에요. XYZ가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XYZ보다는 A11, 1A1, 11A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얘네를 연립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네를 한꺼번에 싹 다 더해 주시면은 A 플러스 2에 X, Y, Z 이퀄 3이 나오겠어요.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은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나눠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뭐 해가 없다. a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xyz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 나온 거랑 여기랑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연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한번 끌고 가보세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연습 삼아 더 끌고 가는데 좀 더 어렵긴 하지만 끌고 가보시면서 자기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a 값에 따라서 어떤 식의 해들이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끌고 가 보시도록 해 보시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통분 문제입니다. 공통분 문제는 좀 이제 패턴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이번 13단원에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복잡하더라도 이건 공통분 문제네? 그럼 어떻게 접근하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공통분 문제입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셔서 문제 푸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니까 문자를 뭔가 지워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문제 푼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면 된단 말씀이에요. 자, 공통분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걸로 문제 해결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이 공통분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를 좀 한번 구하라 라는 겁니다. 공통분 문제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으로 보란 얘기니까 x, a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네. 문자가 두 개짜리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아니면 최고차항이 소거가 되는지 상수항이 소거가 되는지 대칭형인지를 봐야 되는데 딱 봐도 인수분해는 안 되거든요. 그럼 최고차항인 x제곱을 지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는 0이라는 식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제곱은 0이라는 두 식이 있는데 이 두 식에서 최고차항을 지워내면 차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마이너스를 없애고 생각을 해봅시다. 플러스 a의 a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x 플러스 a가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두 가지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가 2가 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a가 2가 되는 경우는 한 식이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플러스 4는 0이고 그 다음 요 식에 대입해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공통분을 얘로 갖는 거잖아. 허근으로 갖는 얘를 공통으로 갖네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두 식이 똑같기 때문에 공통으로 근을 갖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허근을. 그래서 얘는 오케이. a는 2는 공통분을 갖게 하는 a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a인 경우는 대입을 시킨 겁니다. x는 마이너스 a를 아무 쪽이나 넣어도 돼요. 어차피 이 두 식을 섞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그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2a제곱 플러스 2a는 0이에요. a는 반드시 지우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a 값이 얼마? 0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런 공통분을 만드는 a다 라고 생각하고 답은 따라서 이거는 a 값이 3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의 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공통분 문제예요. 같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 마찬가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놓고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2a 플러스 6은 0 이렇게 써놓고 이 두 식을 빼서 차수를 줄여가지고 1차식을 만든 다음에 대입하는 형태로 연립방정식처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지워주시고 얘는 ax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몇이죠? 2a 마이너스 2 2a 플러스 2입니다. 0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서 했던 거죠. a는 1인 경우와 두 번째로 x가 2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어요. 그럼 a가 1인 경우를 여식과 요식에 대입해 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이라는 식 하나하고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 해가지고 공통분이 2차 식이야. 얘는 공통분이 뭐가 돼? 두 개가 나와요. 따라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인 해를 가져야 되는데 얘는 공통인 해가 두 개야. 허근으로 두 개야. 공통인 해가. 자, 따라서 x는 1을 아무데나 대입해요. 좀 쉬운 쪽에도 대입하시면 됩니다. 4 플러스 6a 플러스 8 이퀄 0이기 때문에 6a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때는 x 값이 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x는 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공통인해 오직 하나의 공통인을 갖는 거는 a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부정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애는 x에다 1 넣으면 0이 되고 x가 2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도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 1이고 x 더하기 뭐 2y는 3이야. 이런 식으로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야. 그러면 이 경우는 해를 특정하게 딱 찍어서 나타낼 수 없고 굉장히 많은 형태의 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하는 방정식 중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해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굉장히 많은 해 중에 나는 자연수들만 돼 있는 걸 골라볼 거야. 아니면 실수만 돼 있는 걸 골라볼 거야. 라는 식으로 일부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해는 결국은 제한시켜서 정수나 자연수나 실수로 제한시켜서 제한된 것이 몇 개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방정식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보통 얘기하거든요. 정수나 자연수 조건일 때 문자가 그때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이 정수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가 정수니까 얘네들도 정수고 얘네들도 정수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분해해서 A, B를 찍어 넣어서 찾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x 곱하기 xy 곱한 놈이 4가 돼요. xy는 내추럴 넘버, 자연수의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수 중에서 xy 곱한 게 4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1, 4, 2, 2, 그 다음 얼마? 4, 1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두면 몇 개로 제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두 개의 곱이 정수가 나오게끔 으로 표현해서 문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정방정식 중에서 정수조건 말고 이제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얘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의 풀이는 다 배웠던 내용 중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첫 번째 뭘로 푸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꼴로 문제를 풀어요. 여기서 A, B는 실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A는 B는 0이라고 나오는 요 관계성 A제곱 B제곱은 B제곱이 0이 되는 형태로 만들면 A는 B는 0이라는 걸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실수들을 딱 지정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에서 A제곱 B제곱은 0꼴로 만들기가 좀 거북한 때가 있어요. 식이 복잡해지거나 이래서 거북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자만 미지수로 생각해요. 나머지는 숫자 상수로 생각해요. 그럼 한 문제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수 조건이었으니까 문자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그 다음에 판별식 두 가지를 사용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억을 이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계속 적용해 보면서 그냥 몸에 배게 그렇게 만드셔야지 문제 해결이 좀 쉽겠습니다. 자, 다음 구체적인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2x-y-3은 0, xy는 정수예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죠. 그래서 정수 조건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모양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개의 곱이 정수가 되는 이 꼴로 모양을 바꾸라고 한 얘기니까 이 모양을 인수분해하는 꼴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면 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 뒤에가 y-2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나와야 돼, 뒤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숫자를 넘기면 뒤에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y-2가 5라는 형태로 모양이 잡힐 거고, 그럼 얘가 5라는 숫자를 얘하고 얘한테 적당히 뜯어주는 거죠. 정수로. 그럼 얘는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x하고 y를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x, y의 쌍이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x가 1, 5일 때는 x가 2, 9, y가 7 이게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5, 1일 때는 x는 6, y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일 때는 0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하고 1.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실수 중에서는 너무너무 많아서 못 구하는데 그 중에 정수를 제한했더니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나오더라. 포인트 다시. 2개의 곱이 정수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는 모양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얘는.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얘도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네. 근데 xy는 정수야. 정수 조건의 방정식이구나.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은데 정수로 제한했더니 몇 개가 제한이 되더라 라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거를 인수분해꼴을 만들면 x-y,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y 넘겨서 2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묶어주면 x-y,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몇이 되냐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y가 다 정수기 때문에 얘랑 얘도 정수라서 뜯을 수 있는 게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네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x 마이너스 y가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그러니까 1인 경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2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x 마이너스 y는 1이고 x 플러스 y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y 값은 x는 2하고 y는 1 이렇게 쌍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x 마이너스 y가 2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경우는 x 마이너스 y가 2고 x 플러스 y가 2가 되기 때문에 그쵸? 자, 이때 x는 얼마? 2가 되고 y는 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x는 0과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보시면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y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개를 더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하나, 둘, 셋, 네 쌍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꼭 기억할 게 두 개의 곱이 정수 이런 모양으로 모양 전환을 시켜서 뜯어서 직접 계산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xy는 실수라는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만들든지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는 건 x가 들어있는 거를 전체를 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y 다음에
4y를 숫자처럼 보면 4y제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x-2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답을 쓰려면 x는 마이너스 2고요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xy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를 문자로 취급하고 y를 숫자처럼 취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예요. x는 문자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인 x는 실수잖아요. 그럼 판별식이 실수가 어떻게 돼야 돼? 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2를 나눠가지고 제곱시키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보시면 제곱한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양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y값이 얼마다? y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y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완전 제곱식이네? x 플러스 2의 제곱이 0 해서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이 어려운 문제일 때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첫 번째 방법을 더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 계산이 좀 쉬워요.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근데 두 번째는 계산을 하고도 또 대입해서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약간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을 더 먼저 하시고 안 됐을 때 2번을 쓰시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13단원에. 그래서 내용이 길었는데 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뵙겠습니다.